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 제가 하게 된 건 바로 아티스트리 강의입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ABN 사이트 그리고 카탈로그에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본사 강의 자료와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게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나누게 될 내용은 바로 봄철 피부관리법입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도 굉장히 큰 편이고 그리고 오후에는 많이 따뜻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졌고요. 근데 야외 활동도 겨울보다 많아지기 시작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환경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이때에 피부 관리에서 놓치지 않고 관리하고 체크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 그리고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어쩌면 리더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먼저 당장 오늘부터 적용하시고 소비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봄철에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 그리고 케어할 수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따뜻해지는 봄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쁘게 꽃도 필 거고요.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아직 밤에는 또 0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큰 편이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서는 봄이다 하고 피지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내 피부 상태는 아직 추운 겨울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각질이 생겨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온도는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피지가 분비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피지는 많아지고 각질도 생기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뭘 해줘야 할까요? 네, 바로 각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봄철 피부관리법 첫 번째가 바로 각질 관리입니다. 저희 제품에는 각질 관리에 탁월한 제품들이 있죠. 첫 번째는 랩스 리텍스처 라이징 필입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가 에센스와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그, 필 제품에 대해서는 피부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질의 연결고리를 서로 분해시켜가지고요. 필요 없는 노화된 각질만 탈락시켜줘서 우리 턴오버 주기라고 하죠. 28일 주기를 정상화시켜 주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각질 관리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조금은 스페셜한 제품이라서 매달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사용하시고 나서 3개월의 틈이 있어야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하시고 3개월을 쉬시고 그 다음에 재사용하시고 그렇게 되면 1년에 4번 사용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각질 관리 제품들은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오늘 사용하고 이틀, 3일 연달아 사용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표와 같이 날짜를 월요일부터 일요일 이렇게 7일이 있으면 사용하는 날짜를 정해 놓으시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본사에서 정해주신 요일이 뭐 이렇게 월화수목으로 본다면 월요일과 목요일 날 각질 관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리텍스처 라이징 필을 사용하실 때 저희 제품 중에 퓨리파잉 마스크팩 그리고 폴리싱 마스크팩 그리고 엔자임 파우더라고 하는 제품과 비타민C 히얼루론은 함께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 제품들도 다 각질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함께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사용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필 제품을 깨끗하게 각질 관리를 하던 아니면
클렌징을 하던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바로 우선이, 가장 먼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사용하실 때 깨끗한 손에 세안을 얼굴은 다 끝낸 후에 6에서 8회 정도를 펌핑을 하시고 그 펌핑한 제품을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주신 후에 한 8분 정도 이렇게 그대로 두신 다음에 가볍게 물로 미온수로 씻어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각질이 씻겨서 나가고 나면 매끈한 피부를 만졌을 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제품과 함께 나온 기기가 있었죠. 바로 이름이 항상 좀 어렵더라고요. 이 아쿠아 블레이전입니다. 근데 이 기계에 석션 모드가 있어요. 석션 모드를 다른 말로 턴오버 모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28일 주기의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는, 그래서 한마디로 각질이나 피지를 관리해주는 이 모드인 거죠. 저는 피부가 얇은 건성 피부여서 이 석션 모드를 사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피지 분비량이 많은 청소년들, 특히 저희 아이들이나 남성분들은 사용하면 그 사용 후기가 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각질 관리를 한 이후에 코나 뭐 이렇게 피지가 많은 부분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짝꿍으로 함께 나온 제품이 있죠. 이 제품은 필 제품과 에센스가 세트로 나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짝꿍으로 나와 있는 이 제품을 필 사용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도포해서 발라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손상된 피부를 개선시켜 주고요. 그리고 노화된 모공도 케어해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다 원하는 어려 보이고 탄탄한 피부로 변화시켜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필을 안 하시는 날은 그냥 에센스 단계에서 2번 펌핑해서 발라주시고 또 이 기기에 아쿠아 블레이전 기기에 보면은 세럼 모드가 있습니다. 이 세럼 모드를 사용을 하셔서 그냥 에센스를 발라주는 것보다 더 10배나 강화된 항산화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발라주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3개월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 3개월 사용할 때 말고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각질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저희 제품 중에 또 각질 관리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냐 하면 바로 퓨리파잉 마스크팩과 폴리싱 마스크팩이 있어요. 근데 본사에도 제가 여쭤봤고 아티스트 부스에 가서도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 팩은 팩에서 가장 기본은 워셔프 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씻어내는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하지만 가장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먼저 퓨리파잉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공 정화에 조금 더 집중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 중에 이제 코나 이런 쪽에 모공 안에 있는 피지나 그런 노폐물들을 제거하는데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안을 하시고 나서 눈이나 입술을 피하시고 전체적으로 전 좀 두껍게 도포하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으시더라고요. 두껍게 도포하셔서 7분 정도를 방치를 하신 이후에 똑같이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질 관리 제품 중에 폴리싱 마스크팩이 있는데 이 폴리싱 마스크팩은 이름에 적혀 있는 것처럼 묵은 각질을 깔끔하게 말끔하게 케어해주는 팩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안에 호호바씨 오일과 망고시드 버터가 들어있어서 각질 관리도 잘 되는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건성 피부여서 개인적으로 이 남은 느낌, 약간 오일리한 느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무언가 풍부하게 영양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저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 지성이신 분들은 이 오일리한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나는 좀 지성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잘 안 권하는 제품이긴 한 것 같아요. 써보기는 하지만 후기가 그렇게 다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좋은 분들도 가끔 있었고요. 특히 이 팩은 각질이 조금 자주 올라오거나 해서 화장이 잘 뜬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면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똑같이 사용 방법은 세안을 하신 이후에 눈과 입술을 피하시고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주시는데 펴 바르실 때 안에 미세한 알갱이가 같이 있거든요. 슈거가 같이 있어서 살짝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문질러 주시다가 펴 바르시고 7분 정도 그대로 둔 다음에 깨끗하게 미온수로 씻어내시면 되는 팩입니다. 그럼 언제 사용하면 제일 좋을까요? 저는 저녁에 쓰면 제일 좋은 걸 알고는 있으나 귀찮아서 자꾸 아침에 이렇게
바르고 씻으면서 다시 씻어내고 그걸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각질 관리 제품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 3일 연속 사용은 하시는 게 안 좋기 때문에 2일에서 3일 정도 이렇게 틈을 두고 랩스에서 설명한 것처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사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 팩을 그러면 언제 얘를 월요일에 쓰고 언제 얘를 목요일에 써요?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사용을 시켜주냐 하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팩을 사용을 하는데 퓨리파잉은 말 그대로 모공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모공이 큰 코, 턱 이런 쪽에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폴리싱은 면적이 좀 넓은 이마, 볼 부분에 나눠서 함께 같은 날에 두 군데로 나눠서 저는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나눠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봄철 피부관리법. 두 번째는 바로 자외선 관리입니다. 봄철의 자외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내고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낸다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보다 봄철의 자외선 양이 엄청나다는 거죠. 며느리를 내보내는 봄볕이니까. 지금 이 표에서도 보시면 월별 자외선 지수는 7월, 8월 한여름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봄철의 자외선 양도요, 한여름 가장 높다라고 하는 그 양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봄철의 자외선 양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노출이 좀 덜 되었던 피부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이 봄철 자외선 양으로 인해서 주름이나 잡티 그런 것들이 막 늘어나고요. 그래서 광노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 자외선 관리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자외선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봄철에는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저희 제품 중에는 선 제품들이 이 세 종류가 화면에서 보시면 하나만 갈까? 네. 첫 번째가 G&H 프로텍트 UV 선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리 톤업 글로우 크림이 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리 누트리션 멀티 디펜스 UV 프로텍트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 먼저 G&H를 보시면 G&H 라인은 얼굴보다는 바디에 권장드리는 제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게 이 순하고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극 알러지 테스트도 완료된 제품이고요. 안에 시카 성분도 들어있고 로즈마리와 그린티가 들어있어서 진정 그리고 보습에 도움을 많이 주는 제품이에요. 저는 알러지 있는 아이를, 아토피 있는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에 녹차 티백을 우려서 진정해주기 위해서 샤워를 꽤 많이 시켰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 피부 진정이나 보습에 도움도 주고요. 그리고 안에 피부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스도 함께 함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 아무리 좋은 게 들어있어도 내가 바르는 느낌이 나쁘면 바르기 싫더라고요. 특히 화장품이나 이런 종류들은. 그래서 발림성은 어떠냐 봤더니 제가 써본 결과는 끈적임도 없고 백탁 현상이 없이 굉장히 잘 발린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소비자분들 중에 어린 아이들한테 이걸 그냥 얼굴까지 다 쓰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시고요. 남성분들은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를 많이 치러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가볍게 그냥 팔이나 얼굴이나 이렇게 발라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스크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티스트리 톤업 글로우 크림인데요. 아티스트리 라인이면 얼굴에 페이스에 사용하는 거겠죠. 이 제품은 선크림과 메이크업 베이스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딱 짜라보면 흰색을 띠고 있는데 살짝 손으로 문질러주면 연한 핑크색으로 바뀌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캡슐이 터지면서 옅은 핑크색으로 싹 변해요. 그래서 싹 바르고 나면 바른 듯 안 바른 듯 그래서 왜 꾸안꾸라 그러죠. 꾸안꾸 메이크업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제품이실 수 있어요. 급하게 어디에 잠깐 나가야 된다거나 할 때 가볍게 하나만 바르실 수 있는 제품으로 저는 강력 추천드리기도 하고
젊은 분들은 메이크업 베이스 단계에서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도 선인데도 불구하고요. 피부 진정, 그리고 수분 충전, 피부결을 케어해주는 성분들도 함께 들어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또한 비건 제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티스트리 뉴트리션 멀티 디펜스 UV 프로텍트입니다.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제품이긴 한데 이 선 제품은 광노화가 원인이 되는 건 UVA거든요. 그리고 왜 살짝 그을린다고 할 때 이제 일광 화상의 원인이 되는 건 UVB가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은요, 광노화, 제가 주름이 생기는 그런 노화의 원인인 A도 막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을리는 B도 막아주고,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원인이 되는 이제 미세먼지까지도 차단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지금 봄철에 황사가 많아지고 미세먼지가 막 이렇게 더 극성을 피울 지금 시기에 더 딱 맞아떨어지는 선 제품이 되겠죠. 그리고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땀이 많이 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물에도 강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피부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8가지 항산화 뉴트리션 원료들 함께 넣어놨기 때문에 딱 지금 시기에 더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건 인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1차 세안만으로도 이 제품은 그러니까 굉장히 클렌징이 잘 된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발림성이 발라보시면 손에 탁 얹어서 살짝만 문질러 주셔도 백탁 현상 없이 굉장히 흡수가 잘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선 제품은 지금 소비자를 만나실 때 이제 많이 여쭤봐야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보통 사용을 하시고 6개월이 넘어가시면 이제 선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효용성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뜯었는데 언젠지 모르겠다. 그럼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했다고 하지만 100% 차단시켜 주실 수가 없겠죠. 이미 피부로 투과된 이런 자외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투과된 자외선들로 인해서 안에서 산화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나 피부 트러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는 항산화제를 함께 사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피부에 사용하는 항산화제 하시면 딱 떠오르는 제품이 있죠. 바로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입니다. 순수 비타민C 파우더도 들어있고요. 항산화에 탁월한 비타민 E도 함께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재배한 아세로라 C도 함께하면서 더욱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랩스, 필 제품과는 함께 사용해 주시면 안 되고요. 스킨 다음에 에센스 단계에 사용을 하시되 저녁에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은 고분자가 겉의 탄력을 유지시켜 주고요. 저분자는 속을 촉촉하게 보습을 시켜주고요. 초저분자로는 속의 탄력까지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겉의 탄력, 속의 보습, 속에 있는 탄력까지도 싹 다 잡아주는 제품. 그래서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사용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너무너무 인기 있는 제품이긴 하죠. 그래서 본사에서 그래서 그랬나 봐요. 본사에서 아주 귀한 프로모션을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딱 지금 맞게. 그래서 아티스트리 봄맞이 프로모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히알루론과 이제 글루타치온을 함께 피부에 관련된 제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또 아세로라 씨와 또 제품을 함께 주시는 프로모션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 프로모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을 때니까 이걸로 신규 프로모션도 해당 받으시고 선물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비타민C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저는 피부과 시술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비타민C 제품을 쓰는 것처럼 내 피부에 비타민C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찾다가 제가 필로카 135 주사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이게 저희 거랑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히알루론도 들어있고 약간 비슷해서 찾아봤거든요. 일명 샤넬 주사라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탄력, 광채, 뭐 수분 공급, 주름 개선, 모공 수축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많이 맞으신다고 해요, 요즘에.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서 피부과에 이거 얼마 정도 맞아야지 효과가 있어요? 하니까 2주에 한 3회 이상은 맞아야지 효과를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은 사진을 이렇게 또 인터넷에 많이 공유를 해 놓으셨던데 굉장히 많이 바늘을 찔러서 통증이 심하다는 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1회에 받는 비용이 대략 인터넷가로 17만 원에서 뭐 25만 원 정도의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회를 맞으면 25만 원짜리면 75만 원이죠. 그러니까 순간, 이거 비타민C 몇 병 가격이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바로 시술했을 때 효과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안전하게 통증도 없이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비타민C 히알루론 트리플 액션을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비자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 하셔도 그렇구나라고 하시면서 프로모션 조금 더 관심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봄철 피부 관리법 벌써 네 번째입니다. 올바른 클렌징인데요. 모든 스킨케어의 첫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가 바로 클렌징이죠. 특히 봄철에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서 뭐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피부의 손상도 굉장히 많을 때이거든요. 사실 미세먼지는 어쩌면 1년 내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제 봄철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요. 봄철에 자외선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날씨가 좀 건조해지고 일교차도 크고 낮에는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있는 공해 그리고 오염도가 많이 높아지는 시기 황사도 막 오는 이 시기에 외출량은 점점 많아지는 이 시기에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옷이나 피부에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더더욱 올바른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600분이 넘으셨네요. 이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떤 폼 클렌징을 골라야 하는지. 폼 클렌징을 이제 올바르게 고르는 기준?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인터넷에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애매모호한 말들로만 적혀 있더라고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거, 거품이 많은가, 뭐 잘 씻겨지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산성 폼 클렌징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몇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내 pH에 맞는 약산성 폼 클렌징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 세정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산성 폼 클렌징을 써야 하는 건 알지만 세정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구나라고 이게 제가 보면서 한 번 더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이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약산성 폼 클렌징을 막 이야기를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약산성 폼 클렌징을 써야 한다고 데모를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본인도 약산성 폼 클렌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샀냐고 하니까 로드샵에서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된 약산성 폼 클렌징을 구매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약산성 폼 클렌징을 쓰고 본인이 쓰고 있는 거 쓰고 피부가 당기지도 않고 촉촉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 했더니 그런데 화장을 지웠는데도 제가 여전히 예뻐요. 한마디로 메이크업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 약산성 pH가 맞는 폼 클렌징을 사용함에도 이 세정력까지 뛰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탁월한 세정력과 그리고 피부 장막을 보호해주는 저희 탁월한 우리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올바른 클렌징의 먼저 첫 번째 클렌징 단계는 저희는 남자분들은 또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클렌징은 1차, 2차 이렇게 세안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여기 사진은 본사에서 나온 클렌징 제품을 올려놓은 건데 지금 제일 앞에 보이시는 게 리무버 클렌저입니다. 그건 눈, 입가의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우는 제품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스텝 1이라고 되어 있는 1차 클렌징 제품 한번 알아볼 텐데요. 왼쪽부터 스킨 뉴트리션 메이크업 클렌징 크림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토 클렌징 워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5.5 클렌징 클로스 티슈, 이게 티슈가 있고요. 그리고 스킨 뉴트리션 메이크업 클렌징 오일이 있습니다. 어, 이름이 참 어렵다 하시지만 첫 번째는 크림 타입이고 두 번째는 워터 타입이고요. 세 번째는 티슈로 닦아낼 수 있는 타입이고 마지막은 한마디로 오일 타입입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피부 타입에 맞게 골라 쓰시면 참 좋겠지만 제가 다 써본 결과 어떤 분한테 권했을 때 이렇게 더 좋고 자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판단하는 게 경험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크림 같은 경우, 클렌징 크림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 뭐 지성 피부, 중성 피부, 건성 피부 상관없이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건 이제 건성 피부인 것 같아요. 저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긴 하거든요. 이건 물기가 없는 손에 적당량 이제 덜어서 피부 결에 따라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미지근한 물에 헹궈내시거나 미용 티슈로 가볍게 꼭꼭꼭 찍어서 닦아내는 제품이거든요. 말 그대로 크림 제형인데요. 그래서 사용하시고 나도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럽고 매끈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에는 여러 가지가 다 그렇지만 이 제품 또한 비건 인증받은 제품이고 그리고 저자극에 무향이라서 눈가에 사용해도 적합한 제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계의 영양 크림이라고 불러도 되는 제품. 그렇게 불리는 제품이 바로 이 클렌징 크림 제품입니다.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제품이라서 지성 피부이시건 건성 피부이시건 다 권해도 좋았지만 특히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더 많이 좋은 피드백을 받았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토 클렌징 워터인데요. 말 그대로 워터입니다. 그래서 화장솜에 충분히 적신 뒤에 클렌징을 해주시면 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건성인 저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철에 미세먼지가 아주 많을 텐데 특히 이 제품이 초미세먼지까지 싹 씻어낼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명시도 되어 있고요. 충분히 촉촉하게 적셔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내듯이 사용을 한 이후에 2차 클렌징을 하시면 되는데 사용감이 굉장히 산뜻해요. 그런데 쓰고 나서 일반 워터들은 조금 알코올 같은 성분이 있어서 건조해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은 쓰고 났는데도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겉산, 속촉 클렌징입니다. 겉은 산뜻하고 속은 촉촉한 클렌징이요. 그래서 지성 피부 타입인 분들한테 권해드릴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이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이니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클렌징 워터 타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5.5 클렌징 클로스인데요. 데일리로 사용하시기는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티슈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닦아내시는 건 아무래도 피부에 조금씩은 자극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행을 하시거나 세안을 하시기 조금 힘든 상황에 많이 권장드리는 제품인데 말 그대로 클렌징 티슈입니다. 그런데 일반 클렌징 티슈와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예민한 건성 피부인데요. 정말 피곤해서 정말 씻기 싫다 싶은 날은 닦고 그냥 잠들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 티슈를 만들 때 이제 본사의 강의 자료에도 어떻게 적혀 있냐 하면 에센스부터 만들고 티슈를 추가했다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써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닦아내고 나서도 자극이 된다거나 당긴다거나 그런 느낌들이 전혀 없어요. 그 후에 뭔가를 안 발라줘도 될 것 같이 약간 촉촉한 느낌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에센스가 듬뿍 들어있는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 그러나 데일리로 사용하시는 건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클렌징 오일인데요. 물기 없는 손에 덜어서 전체를 부드럽게 싹 마사지 하시다가 약간의 물을 딱 추가하셔서 이렇게 문지르면 갑자기 그 오일이 우윳빛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메이크업 잔여물 그리고 노폐물이 완전히 녹아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깨끗하게 물로 헹궈 주시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모로코 사막의 황금 아르간 오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한 메이크업도 잘 지워지고 강력하게 눈가에는 자극을 없이 이 좀 점성이 조금 끈적끈적
해졌기 때문에 흘러내리거나 그런 것도 좀 덜하고요. 조금 부드럽게 더 메이크업이 지워지는 이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제품이 또 바로 이 오일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분들은 지성이신 분들도 굉장히 기름은 기름이 녹인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사에서나 이 카탈로그에는 모든 피부에 적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건성 피부에 권해주시면 더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1차 클렌징이고요. 그럼 2차 클렌징 제품을 한번 보면 지금 왼쪽부터 스킨 뉴트리션 밸런싱 젤리 클렌저, 그리고 하이드레이팅 무스 클렌저, 그리고 리뉴잉 포밍 클렌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균형을 맞춰주는 제품이고, 그리고 두 번째 보습을 강화시켜주는 제품, 그리고 세 번째는 재생에 관련된 제품. 클렌징인데 무슨 균형이며 보습이며 재생이냐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우고 채워주는 것까지 신경 쓴 제품이 바로 우리 클렌징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씩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갈게요. 먼저 밸런싱 젤리 클렌저는 그 과도한 유분은 잡아주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유수분 밸런스를 정상화시켜주는 제품이거든요. 젤리 타입의 제형이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나 학생들, 청소년 시기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데 젤리 타입이기 때문에 손에 유분기가 많거나 하면 거품이 잘 나진 않아요. 어쨌든 클렌징을 할 때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는 전제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나서 거품을 내주시면 굉장히 거품이 잘 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가볍게 클렌징 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하이드레이팅 무스 클렌저인데요. 이름 그대로 이제 수분 라인입니다. 지우는 클렌징가 아니라 채우는 클렌저로 불리는 제품이에요. 이게 무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누르자마자 부드러운 거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나서 한 2번 정도 펌핑하셔서 부드럽게 피부를 마사지 하시고 세안을 하시면 돼요. 약산성 제품이고 세척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말 그대로 강력한 수분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지우는 클렌저가 아니라 지우는 클렌저에서 채우는 클렌저로. 네, 그게 바로 이 하이드레이팅 무스 클렌저 예, 별명이고요. 다음은 리뉴잉 포밍 클렌저입니다. 약산성 제품 당연하겠죠. 그런데 세척력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강력한 수분 장막을 지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제일 애정하는 제품이 바로 이 포밍 클렌저이거든요.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용해 보시면 이 세 가지 클렌저 중에 가장 오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형이 좀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꽤 오래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홈클렌징이지만 영양감까지 꽉 채워진 클렌저. 그래서 30대 이후라면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세안을 하고 나서도 이 당김이 훨씬 적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물방울처럼 아주 귀엽게 생긴 게 바로 울트라소닉 클렌징 디바이스입니다. 예전에 있는 디바이스보다 사이즈가 작아져서 손에 이제 잡고 사용하기가 너무 좋고 어디 이동할 때도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클렌징과 함께 클렌즈 제품들과 함께 사용을 하시면 이제 이 기기가 초음파 진동으로 미세 기포를 만들어서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클렌징을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한번 써보면 그 깔끔함 때문에 그 다음 사용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제품. 그리고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지만 매일 사용해도 피부에 자극이 없는 이 재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옆에 약간 피해서 있는 클렌징 제품 2가지가 있죠. 바로 아이디얼 레디언스 클렌징 폼 그리고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엔자임 파우더가 있습니다. 이것도 클렌징 제품이긴 한데 이제 제가 봄철 피부 관리에서는 살짝 이제 제해 놓은 이유가 아이디얼 레디언스 제품, 하얀색 제품은요, 광채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긴 해요. 그런데 약산성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브라이팅을 위해서는 그렇게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산성 제품 아니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제품으로 세안을 하시고 이 다음에 기능성으로 같이 되어 있는 라인들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라든지 pH라든지 다 케어가 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여드름이 조금 여드름 피부가 심한 건 아니지만 화이트닝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린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필 제품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던 엔자임 파우더 같은 경우는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클렌징인데요. 각질 관리를 동시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남성분들께 많이 권장드리는 제품이에요. 가루라서 손에 이렇게 가루를 덜어서 깨끗하게 이제 물로 이렇게 거품을 낸 이후에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봄철 피부관리법 5번째가 바로 수분관리입니다. 수분관리는 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건성 피부인데 수분이 많이 부족해지거나 좀 관리를 덜 했다 싶으면 피부가 조금 예민하게 바뀌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분 좀 부족하다 하면 뭔가 조금 썼을 때 홍조를 띠게 된다라든지 그럼 잔주름이 확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인다라든지 저는 좀 그런 게 심한 피부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성 피부의 경우도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생성되는데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바로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을 채워주시는 거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제품 중에 내 피부에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이제 아티스트리 부스에도 여쭤보고요. 그리고 50대가 조금 넘으신 자체 발광 피부를 자랑하시는 저희 워미선 스폰서님께서도 여쭤봤는데 1번으로 뽑으시는 게 바로 이 제품이었습니다. 아티스트리 시그니처 셀렉트 하이드레이팅 마스크팩이요. 그 수분 라인을 발라주시고 뒤에 크림을 발라주시고 다 좋기는 한데 매일 1일 1팩 씻어내는 팩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번거로움 때문에 잘 사용을 못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 매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시술하셨죠? 뭘 하셨죠? 라는 말씀 많이 들을 만큼 자체 발광하는 피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낮에 사용해도 괜찮긴 하지만 낮보다는 저녁에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하시고요. 사용 방법은 세안을 다 하신 이후에 눈과 입술은 피하시고 고루 도포 대신에 두껍게 도포해 보세요. 두껍게 도포하셔서 7분 정도 그대로 둔 이후에 미온수로 씻어내시면 되는데 저는 굉장히 두껍게 도포하고 10분 이상 이렇게 방치한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금색의 펄 같은 게 번쩍번쩍번쩍 갑자기 황금 가면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씻어낸 적도 꽤 많습니다만 매일 1일 1팩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팩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수분 자석, 수분 장벽, 수분 진정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수분 마스크팩이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미팅이 끝나자마자 탁 바르시고 이제 세안을 하시고 주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딱 일주일만 사용해 보시면 우와 하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더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분을 채울 수 있는 팩 중에 바로 슬리핑 마스크 팩이 있죠. 이 팩이 나오고 나서 저의 귀차니즘이 조금 더 예, 채워진 것 같은데 저와 같은 건성 피부에 있으신 분들이 바르시고는 그 만족감이 너무 좋으신 저는 낮에 바르고 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레이팅 마스크팩을 한 이후에 스페셜 케어로 슬리핑 마스크팩을 바르고 잔 적도 많습니다. 저는 겉 보습도 강화시켜주고요. 속 보습도 증가시켜주고 수분감을 쫙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제품이죠. 실제로 이 실험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잠을 안 재워가면서 수분력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안에 함께 들어있는 에어 쉐이퍼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도포하시고 목이랑 이렇게 페이스, 림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기도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 간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 뭔가 끈적거리는 느낌, 오일리한 느낌을 좀 싫어하셔서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만족도가 그렇게 많이 높았던 제품은 아닌데 지성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고 50대가 넘어가신 분들한테는 바르고는 그 후기가 참 좋았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수면에 자면서 바르는 팩이니까 수면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 있죠. 그걸 한 방울 떨어뜨려서 고루고루 발라주시면 조금 더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이제 피부에 보습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로틴 마스크팩인데요. 이 제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많이 좋아하는 팩인데 지금 보면 팩 종류도 많고 뭐도 많고 뭐도 많고 각질 관리도 많고 그래서 얘를 언제 다 사용해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하거든요. 다 쓰고 싶지만 언제 이거 쓰고 언제 이거 쓰고 언제 이거 쓰지?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리 부스에 가서 제가 조언을 조금 구했어요. 이 팩이 다 좋은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추천드렸을 때 첫 번째가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그 다음이 슬리핑 마스크, 그 다음이 본인은 이 프로틴 시트 마스크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팩 한 장에 세럼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있어서 이 가격에 어떻게 이렇게 팩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내가 수분을 지켜야 되고 매일매일 데일리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선 순위에는 하이드레이팅을 두시고 내가 오늘 진짜 귀찮아서 나 이거 못하겠는데 그런 날 이 시트팩을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네요 하고 저도 조금 한 번씩 그렇게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트 한 장에는 거의 세럼 한 병이 지금 진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순위는 아니지만 개인의 그 선택차인 거고요. 어쨌든 팩은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아티스트들이 부스에서 추천드린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본 스킨케어를 하기 전에 나의 수분 관리를 하는 팩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팩을 해준 이후에는 스킨케어를 해줘야 되겠죠. 마무리로. 그래서 스킨케어 시작은 바로 이제 토너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 토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수분에 관련돼서는 하이드레이팅 스무딩 토너 그리고 리뉴잉 소프트닝 토너가 있습니다. 피부를 정돈해 주시는 단계에 이제 스킨을 쓰잖아요. 그래서 진정 수분감을 주는 하이드레이팅 스무딩 토너를 기본으로 이제 데일리로 5번에서 7번까지 스킨 이렇게 패딩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40대 전의 분들은 전 한 3번, 4번만 해도 좋던데요 하던데 4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7번 이상 패딩 해주셔야지 만족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7번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7번 정도 스킨을 두드려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에센스 토너라고 불리는 리닝 토너를 한 번 더 발라서 저는 마무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유분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실 필요는 없겠지만 나이가 조금 30대 이후가 넘어간다 그리고 이 봄철에 건조해질 시기에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기본으로 하이드레이팅 스무딩 토너를 여러 번 패딩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 에센스 그 다음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크림 이런 걸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마무리가 크림이잖아요. 수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가장 기본으로 두는 크림이 하이드레이팅 젤 크림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두고 저는 이걸 베이스로 바르고 그 다음에 리닝을 바르던 아니면 퍼밍을 바르던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크림을 한 번 더 저는 발라주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좀 지성이다, 피부에 유분이 많다라고 하시면 그냥 수분 이 젤 크림을 바르시고 뭐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성 피부이시더라도 지금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지금 시기에는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고 한다면 너무 좋은 제품인데 잘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 제품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이 오일인데요. 이 주름 개선의 페이스 오일이 주름 개선도 기능성으로 적혀 있는 오일이고 유수분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주는 흡수가 빠른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도 사용해도 좋은 오일이에요. 어, 그런데 오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을 잘 안 하시잖아요. 저는 크림 마지막 단계에 프랑켄센스를 조금 떨어뜨리고 그리고 페이스 오일을 섞어서 이렇게 마무리할 때도 많고요. 아니면 프랑켄센스를 크림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바르고 마무리로 이제 오일을 전체로 꾹꾹꾹꾹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성 피부도 흡수력이 뛰어난 오일이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라서 수분 관리는 팩으로 기본 매일매일 베이스를 이렇게 가꿔 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해주는 이제 스킨, 뭐 토너, 영양크림 단계에서의 제품들로 수분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봄철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제품은 어떤 걸 쓰면 좋은지에 대한 걸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봄철 피부관리법. 첫 번째가 이 온도차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질들을 관리를 해 주시는 거. 이제 각질 관리 제품들을 충분히 써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바로 첫 번째이고요. 자외선을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외선으로 인해서 손상된 피부에 항산화 또한 챙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산화 관리에 써야 되는 제품들 또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오염 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클렌징 제품들도 약산성이면서 강력하게 클렌징 해줄 수 있는 저희 제품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제 케어가 되어지고 나서 이제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에 짱짱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저희 팩과 스킨, 이제 크림 제품들까지 쫙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다 알고 계시는 또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제품들 하나하나를 요때 요렇게 해서 라인을 짜서 소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이제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장 먼저 팩 하는 것부터 실천을 하시면서 광채 나는 건강한 피부 만들어 가시고 그로 인해서 사업도 번창하시는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